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고션, 중국어로는 고션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고 하면서 승인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일단 이 이슈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당잠사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 나온 뉴스라고 합니다. 3월에 한번 나왔어요. 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2%, 3% 밀렸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거의 10%가 밀렸기 때문에 조금 걱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걱정을 해야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고 실적이 2027년, 2030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섹터라면 이런 뉴스로 흔들렸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장 초반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듯 하였지만 방송 직전까지 꾸준하게 2차전지 섹터를 봤을 때는 어떤 완벽하게 이 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가지고 내일 그냥 바로 10% 수익을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수익 관점으로 한 3개월 정도 매수를 좀 분할 매수를 하되 당일 매수세가 이제 가수급을 확인했을 때 아니면 종가 정산했을 때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비중을 키워나갈 수 있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텀을 길게 가져가고 그동안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종목이고 해당 종목이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거나 외인의 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라면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기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사실 이제 오전에 개장 전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이게 내용이 이제 길어가지고 제가 정리는 따로 여기서 안 해드렸는데 그 다음 코너에서도 또 자세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께서 이 내용 좀 풀어주실 거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를 중국 공장이 정말 미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가? 반사 수혜에 우리나라 이제 축소 우려가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일단 내용들 간략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미국과 중국이 조금 강하게 격하게 다퉈줬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제2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좀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중국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도 상륙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상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파이에 우리가 몇 프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그 훼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럼 2차 전지를 투자를 못하네? 라고 하기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된다.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이제 투자자 분들이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간하신 분들도 이제 어떤 실적 컨센서스나 목표가를 수정을 좀 하시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를 투자를 못할 건 아닌데 매매를 하시되 기대 수익률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 눈높이를 낮춰서.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사실은 쟁점이 좀 있었긴 한데 이게 중국 기업인지 국제 기업인지 지금 아직 이제 논쟁거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폭스바겐이고 이사회 구성이 독일, 미국, 중국인 이렇게 3분의 1씩 각각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중국 내 상위권 기업이 아니기도 해서 이것을 미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한테 문을 연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앞으로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정 우려 기업에 대한 정의나 지분율이 이르면 이번 달 아니면은 한 8월 정도에 미국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게 나와야 IRA를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또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IRA 관련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춘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확실하게 조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가능 텀이 남아있는 섹터를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 이 중에서도 전 리튬이랑 어떤 전고체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예. 분리막도 있고 뭐 실리콘 음극재도 있고 뭐 양극재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섹터와 관련 종목을 좀 분류해 놓으셨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좀 안정적 실적, 본업을 통해서 실적을 갖고 있고 저평가 매물도 갖고 있으면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나마 양극재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좀 무럭무럭 어떤 지장 없이 우상할 수 있는 섹터는 저 전고체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고체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대장은 뭐 삼성 SDI가 될 수 있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이미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 저는 코인테크랑 탑머티리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 전 CIS랑 TSI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CIS는 어떤 배터리 3사에다가 전극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얼마 전 SFA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SFA가 CIS를 통해서 전고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CIS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고 TSI 같은 경우는 믹싱 혼합 장비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제 리포트를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고체 사업을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CIS랑 TSI는 한번 펀더멘탈이랑 기술적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고체 관련 종목들보다 아직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세가 좀 좋았던 종목 위주로 접근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고체하고 하나 뭐였죠? 전고체랑 리튬 보고 있고요. 리튬은 강원 에너지랑 지오릿 에너지처럼 확실하게 리튬 관련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어떤 지분 투자, 광산 투자를 넘어서 증설까지 진행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도 좀 실제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 강원 에너지랑 지오릿 에너지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체크해 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가장 강했던 테마 ETF 기준으로 봤을 땐 반도체였고요. 인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의 묵직한 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볼까요? 반도체 바닥 찍었나 이제 주도주의 위상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도 나오긴 합니다. 물론 전강 후약의 패턴이 장중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FOMC 발표 결과랑 향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반도체 바닥은 사실 1월에 확인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할까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추세가 유지가 될까라고 좀 판단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나는 반도체를 매수를 한 다음에 한 3년, 5년 들고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메모리 반도체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싶으실 테니까 저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가장 대장급이고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2주 정도 보인 다음에 어제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모이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AMD가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I 반도체를 공개한다는 뉴스에 좀 추가적인 뉴스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눌림목을 만들고 어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1월 달에 바닥을 잡았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5달 지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업종포랑 종목의 퍼가 유사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종목 이제 체크를 해주셨고, 빠른 시세를 원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AI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자율주행 관련 칩 회사들 말씀을 해주신 거고, 좀 긴 관점에서는 메모리 업황, 예, 회복에도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라고 한 PCB, 기판 쪽이랑 DDR5 관련 뭐 심텍 등의 관심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쉬어갈 때 매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딱 한 종목만 탑픽으로 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PCB 기판 쪽에서는 전 심텍이 좀 탑픽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심텍. 있고요. 예. 오늘 좀 단기적인 변동성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급도 예. 좋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저번에 가온칩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미래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미래 판단되고요. 반도체. 예. 네, 그래서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AS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발굴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었는데 그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예. 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니까 외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도 괜찮고 뭐 SFA 반도체도 괜찮고 어떤 가온치수도 괜찮지만 좀 매매 자신 없으신 분야라면 미래 반도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까지 종목 대응 전략. 확실히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주시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차관, 일행이 부산항을 방문해서 도시 재건 협력을 당부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기업이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도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아마 좀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만큼이나 시청자분들께 좀 관심을 가지시는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러우 사태 심화랑 사실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러우 사태 심화 관련 종목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에 정말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컴 라이프케어나 대화제약처럼 어떤 러우 사태 심화 관련 뉴스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에 자신 없고 본업으로 바빠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관련 종목들 수급을 봤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만한 뭐 한미 글로벌이나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만들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이 참여할까 이런 부분들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어떤 성과, MOU도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뭐 MOU는 진짜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MOU가 체결됐는데도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정말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정말 혁신적인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에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 발표되는 날이기도 한데 소매 판매가 12.7% 5월 수치 플러스고 산업생산 3.5% 플러스입니다. 근데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하회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최근 중국 지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고 있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환호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일 국무원에서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부양책이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매물출의 가능성도 지금 일각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고 보셨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네, 우선 좀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실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철도랑 모듈러 주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철도랑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한 25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 MOU를 체결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그 뒤를 쫓고 있는 유신 좀 유심히 보고 있고 예.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SY랑 금강공업 보고 있고 나는 정말 하루에 뉴스를 한 번 이상 챙겨보기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야면 삽목 S폼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5개 그렇게 많아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정말 그렇네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으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투자의 성향별로 좀 맞춤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